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남매 엄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가족의 여행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주제를 여행으로 잡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남편과 저는 15년 전부터 항공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10년이 지나니 4인 가족 유럽 왕복 티켓을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었어요. 유럽행 티켓을 10년 만에 마련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면서 10년 동안 마일리지 말고 다른 혜택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허탈한 상상을 하기도 했었네요. 막상 마일리지가 쌓인 걸 알고 나니 여행 욕심이 나면서도 때마침 셋째를 임신 중이었던지라 장거리 여행이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셋째를 낳으면 유럽 여행은 꿈도 못 꿀 거라는 남편의 공갈 협박에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 임신 5개월의 몸으로 2달간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캠핑카 여행으로요. 캠핑카를 선택했던 제일 큰 이유는 숙박이랑 이동을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고 한식만 고집하는 첫째 때문에 한식을 해먹기 위해서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세계 일주를 실행해왔던 남편의 노하우가 집약된 여행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 한 캠핑지에 여러 날 머물면서 아이들과 산책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추억을 쌓자는 저와는 달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여행하면 금방 지루해한다고 강하게 어필하는 자칭 여행 전문가 남편의 의견에 따라 한 캠핑지에서 거의 하루 이틀 정도씩 묵어가며 아침밥 해먹자마자 다른 캠핑지를 향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리는 고강도 훈련 같은 여행을 강행했던지라 힘들었던 기억만 남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유럽이 처음이었던지라 여행 초반엔 오래된 건축물만 봐도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마냥 신기하고 오렌지 나무가 가로수인 걸 보고 흥분을 감출 수 없기도 했었는데 10몇 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점점 감흥은 떨어지고 하루 종일 차만 타고 삼시세끼 밥을 해서 먹어야 하는 캠핑카 여행에 점점 실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캠핑카의 물통 크기가 한정적이다 보니 물을 마음 놓고 쓸 수 없어 물 사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어요. 어쨌든 2달간의 유럽 캠핑카 여행은 무사히 잘 마쳤지만 캠핑카 여행이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생한 여행이 오래 남는다며 이따금씩 그래도 유럽 여행 좋지 않았냐고 제 마음의 변화를 궁금했는데 좋았던 건 좋았던 거지만 캠핑카 여행에 대해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평생 동안 해야 할 캠핑카 여행을 유럽에서 다 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다며 선을 딱 그었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캠핑카 여행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남편이 덩달아 유튜브에서 캠핑카를 찾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감춰진 캠핑카에 대한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나 봐요. 정말 몇 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캠핑카만 물색하더니 결국엔 캠핑카의 가격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말더군요. 유럽에서 렌트했던 캠핑카가 한국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큰 차에 속했지만 막상 가족 4명이 생활해야 하는 공간으로는 많이 좁았었는데 그 캠핑카가 한국에서는 없대라는 말에 현타가 제대로 왔었죠. 더군다나 현재는 가족이 6명으로 늘었으니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캠핑카는 저희 가족을 수용하기에 많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상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깨달음 덕분에 유럽 여행을 마친 지 5년 만에 2달 동안 억대의 캠핑카를 타본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남편이 캠핑카를 깨끗이 포기한 것에 대해 더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를 포기하자마자 남편이 재빠르게 차박으로 관심사를 바꾸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이 차박을 구체화시키더니 모두 잠든 사이 에어박스라는 에어매트를 구매해 놓았더군요. 체육공원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왜 굳이 차박을 꿈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에어매트까지 산 마당에 아무것도 안 해볼 수는 없어서 아이 4이나 되는 대가족도 차박에 가능할지 그냥 테스트만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한강변으로 가보았답니다. 에어매트를 설치하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아이넷은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박 텐트까지 설치하면 6명 대가족도 차박 그까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공간상으로는요. 현실적으로 하룻밤이라도 자려면 챙길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하루에 평균 3번 이상 응가하는 막내 때문에 수시로 씻길 물도 있어야 하니 역시 차박은 무리다 싶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차박을 실행해볼 날이 오지 않길 바라면서 에어매트 하나 믿고 이번엔 동해안 해수욕장으로 차박 맛보기 체험을 가보았습니다. 해수욕장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일단 안심이고 아쉬운 대로 물도 사용할 수 있으니 강가보다는 좋았어요. 마침 해변가에 바로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자리를 잡고 트렁크 문을 해변을 향해 열었어요. 도착과 동시에 물을 끓여 간단하게 컵라면을 먹고 오징어도 구웠지요. 간식거리를 잔뜩 먹은 아이들은 모래놀이 하러 해변으로 가고 남편은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햇빛이 강해서 차 안은 더울 거라 생각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양쪽 창문까지 열었더니 3웨이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첫째, 둘째 태권도 심사 보고 그 길로 가볍게 떠난 차박 맛보기였기에 바다 가면서 물놀이 할 생각도 못한 채 셋째 등살에 못 이겨 모래놀이 세트를 사갔지만 사실 출발할 때는 긴팔 입고도 오들오들 떨 만큼 추웠기 때문에 모래놀이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해에 도착해보니 한여름 바다 풍경이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수영복 입고 물놀이하고 혈기왕성한 청춘들은 서핑 연습이 한창인데 저희 가족은 오징어 뜯으면서 뒹굴뒹굴하며 오후를 보냈네요. 서핑족이 꽤 많았는데 다들 마스크를 안 써서 그들이 있는 바닷물에 발도 못 담그고 온 건 안 비밀이에요. 캠핑으로 가면 이것저것 설치하고 해체하고 일이 많은데 그냥 에어매트 하나만 설치해서 낮에 잠깐 휴식 취하기에는 간편하니 괜찮았어요. 저는 에어매트를 차박용이 아닌 잠깐의 휴식용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는데 남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봐요. 몇 시간 지내보니 불편한 점이 있다며 이것만 보완하면 하루 정도 너끈히 지낼 수 있겠다 하네요. 첫째, 짐을 최소화해야 한다네요. 짐이 많으면 일거리가 늘어나고 힘드니 라면 물 끓이는 버너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포장 음식으로 준비하면 우리 모두 고생할 필요 없이 즐길 수 있지 않겠냐며 혼자 좋아합니다. 둘째, 한여름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차 안이 많이 더워질 것을 예상해 소형 선풍기를 틀어봤는데 전체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대요. 잠깐 창문 닫아놓고 선풍기 틀길래 뭐하나 했더니 정차 중에 오랫동안 에어컨을 켜면 매연도 그렇고 주위에 방해가 될 테니 바람이 센 서큘레이터를 가져와서 돌리면 좋겠다며 서큘레이터도 돌리고 충전도 할 수 있게 소형 파워뱅크 하나 들여야겠답니다. 셋째, 트렁크를 열어놓으니 모기나 벌레들이 들어와서 불편하대요. 차량용 모기장을 설치하면 벌레 침입은 막고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다며 모기장의 유용성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합니다. 넷째, 아무래도 덥다 보니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차가운 물도 필요하고 얼음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라며 소형 냉장고가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간단하게 이 4가지만 보완하면 아이들 데리고도 하룻밤 정도 차박은 문제 없겠다며 남편이 들떠서 얘기하는데 결국 다 돈이네요. 그렇게 차박이 하고 싶으면 차박지로 안성맞춤인 우리 집 앞에서 한번 잡으라고도 해보고 아니면 첫째 둘째만 데리고 가보라고도 했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차박 맛보기 체험으로 온 날 보안책까지 구상하는 남편의 주도 면밀함에 감탄하며 보안책 4가지를 남편이 쥐도 새도 모르게 실행해 놓을까봐 잠이 안 오는 6월의 어느 날 밤입니다. 동상이몽 같은 저희 집 여행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